법률 클리닉. 새학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걱정되는 한 부분이 아마 학교폭력일 텐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법적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로 송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한 첫날인데 네. 저희 남도의 거진 첫 번째 게스트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사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해결의 길은 명쾌하게, 이야기는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네, 벌써 3월 중순이잖아요. 네. 새학기 시작하고 학부모분들도 우리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행동하는지 관찰하면서 아마 바쁜 일상들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교우관계가 아무래도 새롭게 정리되는 지금 이 시기에 일종의 서열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의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유형과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네, 어떤 걸 학교폭력이라고 하는지 모르는 분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 기준을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이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폭행, 협박, 감금, 약치, 유인, 일부러 물건 망가뜨리거나 의류나 물건 빌린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들.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이에요. 강제적인 심부름도 당연하고요.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밀치기, 반복적이고 또 상대 학생을 폭력으로 인식했으면 이건 이제 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굳이 이런 물리적인 폭력 행위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하고 이제 동질의 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더라도 좀 빌려줘 하고 안 돌려준다거나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이런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군요. 사실 너 힘이 약해 라고 네. 놀리는 것도.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게 학교폭력에도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네, 메신저에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신저 초대를 아예 배제를 한다든지 SNS에서 은연중에 저격글을 써서 비방을 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익명 계정으로 폭언을 하는 이른바 DM 감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딥페이크 같이 AI를 활용한 범죄물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게 스마트폰 활용이 점점 익숙해지는 세대들이다 보니까 마치 상대방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조작 메시지를 만들어서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증거들이 정말 잡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피해를 입은 학생 부모님들이 차라리 물리적인 폭력이 낫다. 그건 진단서라도 끊을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말씀도 종종 하실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교묘한 수법은 누가 너 이렇게 당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퍼지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안 그래도 메신저나 SNS, 디지털상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교묘하고요. 너무 교묘한 괴롭힘이 많아서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실까요? 새학기 친구들 사이에서 한 서너 명이 자연스럽게 무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특정 친구 한 명한테 면박을 주거나 겁을 주거나 골탕을 먹이면서 비웃거나 싫다고 해도 말투나 외모나 성격 평가하면서 빈정거리는 이러한 행동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어 폭력이자 따돌림 행위입니다. 네. 2명 이상이면은 이거는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한 명한테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까지 모두 따돌림 유형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애들끼리 노는 거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따돌림 행위이고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저희가 어른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사안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를 하고 2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받을 만큼의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속성이나 보복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즉시 사과 등의 요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이러면 이제 학교장이 자체 조사를 실시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게 안 됐거나 피해 학생이 원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흔히 학폭이라고 하죠. 심의위로 불리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민사, 형사, 법정 싸움까지도 진행이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책임은 친권자이자 감독 의무자인 부모님이 지게 되어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 학생 당사자 역시 소송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요즘에 그러면 이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민사, 형사 소송까지 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대부분 학교 폭력을 가면은 민형사는 보통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요. 그래요. 민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통상적으로 경찰서까지는 뭐들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교에서도 이게 자체 해결이 안 되면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 문제 행동을 처벌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죠? 요즘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도 하잖아요. 이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생한테 서면으로 사과하는 1호부터 학교나 사회에 관한 봉사활동, 그리고 출석 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고요. 전학, 그리고 마지막에 9호, 퇴학이에요.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된 그 문제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협박이나 보복행위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관리 지침에 따라서 부과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3호 미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미만의 경우에는 일에 한해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회 미만인 경우에는 2차례 이상일 때 기록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2년간, 출석 정지나 전학의 경우에는 4년간, 퇴학의 경우에는 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 참고로 퇴학을 제외한 이 모든 조치는 현행법상 졸업 직전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은 하는데, 단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에 거쳐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록에 다 남는 건 아니군요. 이게 호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 정도는 좀 경미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아이가 이제 사과를 직접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들에는 1차례에 관해서는 좀 유예를 할 수 좀 있는 해주고, 네. 퇴학만 조금 강력하게 영구 보존 조치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대학 입시는 이제 몇 년 이내에 이제 치러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이 기록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을 배경으로 합격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요. 네, 올해부터는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으면 대입의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을 했다가 입학이 취소가 되거나 감점으로 탈락이 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대입이나 또 취업까지 장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심지어 취업까지도 네, 이게 맞습니다. 반영이 되는군요. 하긴 그 퇴학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구 보존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일방적인 폭력도 있지만 많은 다툼이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언어적인 부분은 좀 주관적이기도 해서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사실 그래서 불복 절차라는 게 있고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선임이 되는 경우들이 이 불복 절차에서 많이 선임도 되기는 합니다. 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타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단순한 말실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피해 학생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력인지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다툼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네. 네, 수년간 언어폭력을 당하다가 어떤 학생이 정말 참지 못하고 한 대를 쳐서 이렇게 때렸어요. 네, 그 아이가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네, 없고요. 네.
학폭위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됐지만은 처분이 과도하거나 이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실제 피해 학생 진술에 또 다른 동기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가해 학생 처분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해 학생만 사실 행정소송을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피해 학생인데 진심 어린 사과도 난 못 들었고 한 학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것에 비해서 나는 사실 너무 약한 처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가서 더 강한 처분을 받게끔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억울한 마음이 조금 풀리지가 않았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제 학폭위에서 받은 처분은 이제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잠시 긴급 교통제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주 소방서 100m 못 간 지점 지금 이륜차 단독 사고 발생해서요. 현재 경찰과 소방차, 구급차가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5441번님 제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 나주 영강 사거리에서 나주역 앞 교차로 방향 중간 지점 1차로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중호 통신원 제보 감사해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징후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끝으로 간단히 알려주실까요? 저는 결국에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또래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커왔으니까. 근데 정서 변화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이사나 전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핸드폰에서 소액 결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옷이 망가지거나 뭐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잦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가능하다면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문자 메시지나 SNS 대화, 사진 자료까지 미리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아이들 행동이나 그런 태도 같은 게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주셔야겠네요. 네. 새학기라서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걱정 많으실 텐데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청율로 송지영 변호사였습니다.